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잘 아시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 연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예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올렸습니다. 아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요. 86그룹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두주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SNS 글,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예찬이 지금 박원순 때문에 생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임종석 전 실장은 이런 행위를 했을까? 미스터리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올린 글은 이런 겁니다.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박원순은 미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호텔밥 먹지 않고 날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반 이상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하나하나 저도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글쎄 청렴은 아직 수사를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금 무슨 검찰이 무슨 이런저런 거 수사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렴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미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다? 글쎄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나 그런 식의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상당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게 미래 가치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호텔밥 먹지 않고 날선 양복 한번 입지 않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호텔밥은 먹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비싼 한정식 집에는 자주 들락거립니다. 굉장히 비싼 한정식집. 저하고도 같이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추진비를 반 이상 남긴다. 이거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추진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울시장 업무 추진비. 서울시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서울시 부시장 하루 저녁에 식사 2번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거 결제해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알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많이 썼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 사람보다 적게 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업무 추진비, 서울시장의 업무 추진비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그런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이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다 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게 절반 이상 못 쓴다? 남겼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서 28억짜리 전세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23일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전혀 도움 안 된다, 민주당 후보에는. 왜냐하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다시 이 선거판에 끌어들인 거지요. 민주당은 그렇잖아도 이 선거가 있게 한 장본인이 박원순인데, 성추행 의혹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박원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판인데 오히려 그 박원순을 예찬하고 나왔다. 그럼 이건 선거 포기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다시 박원순을 예찬하고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은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반증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박원순 시장 당선. 그러면서 대체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었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 대규모 뉴타운 개발과 도심 초고층화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토목 행정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의 상징이다.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새롭게 요구한 안전하고 깨끗하고 걷기 좋은 서울을 구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운운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광화문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 다시 차량 통행 방식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저 서울역까지 그 보도 옆에 걷기 위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서울 시민들 중에 거기 걸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차량이 다니는 데가 어디일까요? 세종대로죠, 세종대로. 광화문 길입니다. 자, 거기를 누가 그렇게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기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걸으려면 조금 더 나가서 차라리 인왕산이나 북한산이나를 걷지. 아니, 서울 시내를 걷고 그 매연, 아마 그거 걷는 운동 하다가 오히려 생명을 단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만듭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자기 돈이었다고 해도 거기다 그 길을 만들까요? 그런데 그걸 예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점에 왜 박원순을 예찬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아니, 좀 딴 거 박원순 예찬하려면 보궐선거 끝나고 해도 되지 않느냐? 보궐선거 지금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민주당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임종석 전 실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2014년에는 박원순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지냈고요. 2014년과 15년 사이에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 시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그거 좋다 이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개인적 인연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박원순 때문에 박원순 이름만 나와도 정말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박영선 캠프에 이렇게 대못질 비슷한 걸 하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의 불만이고, 박영선 캠프의 불만은 더 하늘을 찌를 듯이 있죠. 그럼 왜 그러느냐? 많은 언론이 이 부분에 관해서 지지층 결집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을까요? 지지층 결집 메시지일까요? 서울시의 문재인 대통령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조사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울 시민의 지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나 이런 것들 보고 RN서치 조사 이런 것들 보면 30% 안팎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울 시민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0% 정도라면 부정평가는 60% 내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60%나 70%에 이르는 문재인 반문 지금 정서, 거기에 불을 지를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무슨 얘기냐?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거 얘기는 자기 지지층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3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결집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그럼 이건 지지층 결집 메시지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지지층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걸 결집해서 어쩌겠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지층 결집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층 자체가 서울시에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결집해보니 어디다 갖다 쓰려고 합니까? 낙선하는데 지름길이다,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냐? 그래서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뭔지. 그래서 제가 취재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 정치다 이겁니다. 자기 정치. 그럼 임종석은 왜 자기 정치를 할까? 대권에 욕심이 있는 거죠. 대통령. 지금 친문들은 이재명한테는 못 줘. 이런 거죠. 이낙연 전 대표한테 주면 좋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지지율이 최근까지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아웃. 자, 이재명 지사, 이제 임종석이 아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요새 그나마 여권 내에선 겨룰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뒤졌죠. 이거야 이제 나중에 이강 구도로 갈 수 있다고 쳐도. 자, 그런데
친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극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임종석 전 실장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임종석 전 실장 나밖에 더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지금 국민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안철수 이런 대권 주자들, 이미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는 대권 주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임종석은 훨씬 인지도가 낮고요. 지금 한국갤럽조사나 이런 데에서 임종석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급한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그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올해 9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동안에 인지도를 확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4월 7일 보궐선거가 불과 2주 남았다고는 하지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더군다나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격하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박원순이라는 이름 자체를 떠올리길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겪으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일어났다는 긍정적인 면까지도 한꺼번에 다 매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때 자기는 근데 부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라도 박원순을 옹호해주고 겸사겸사해서 나의 인지도도 높여보자. 이런 계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을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그게 뭔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정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저의 해석이고 제가 취재를 해본 몇몇 사람들의 거의 비슷한 공통된 얘기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임종석 미스터리다. 근데 아무리 저의 정치부 기자 경험을 총동원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뭔가 아닌 듯 싶은데? 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정치 그리고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마침 유인태준 국회 사무총장이 왜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86그룹이나 지금 현재의 50대 중에서 우리는 자기 전세대들의 맨날 뒤치다거리만 해? 우리도 뭔가 이 사회의 주역이 한번 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임종석인데 임종석은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 되든 안 되든 난 상관없어. 나는 내 정치 훨씬 중요해. 나는 2주일도 기다릴 수가 없어. 원래 임종석 전 실장의 스타일이 이런 외골수라고 하거든요. 외골수니까 그렇게 학생운동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2주간을 못 참고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써 이제 시동을 건 셈이죠. 그러니까 86그룹 또는 이 민주당 내에 이제 이재명, 이낙연 이 둘 가지고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소위 친문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맨 선구자격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 이제 이 사람들 눈에는 당 후보, 당의 지지율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선당 후사가 아니고 선사 후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미스터리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임종석 미스터리가 좀 풀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취재를 해서 그리고 저의 견해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